구불리의 정치 뽀개기. 왜 그럴까요? 밤새 개표 방송을 보느라 좀 지지해달라. 구불리의 정치 뽀개기 진행을 맡은 신동아 구자원 기자입니다. 신동아 이현준 기자입니다. 이 기자 오랜만에 왔는데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나요? 출구조사가 방송 3사, 물론 JTBC와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윤 후보가 0.6%포인트 정도 이제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거의 같아져가지고 출구조사의 정확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잖아요. 분명히 대선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출구조사에서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될 수 있었을까? 그게 궁금하시군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라고 하죠. 지금 그 현행 선거법은 이제 만 18세 이상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이제 기표를 한 것을 모은 것이 이제 선거 결과고, 여론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5,200만 명이 좀 넘는데 이 5,200만 명 국민 중에 유권자가 전체가 다 응답을 한 것으로 가정을 한 조사예요. 투표는 투표장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한 사람, 이 사람의 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,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갭이 났으면 실제 투표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대부분 많은 그 선거 전문가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봤어요. 그런데 좀 뜻밖의 결과가 나왔죠.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다양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, 선거할 때 여론조사가 계속 공표가 되다가 언제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? 한 일주일 전부터.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자유인데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지금 막고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뭔가 선거에 그 여론조사가 어떤 영향을 좀 주는 걸 막기 위해. 맞습니다.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어요. A 후보가 많이 앞서간다 그러면 진짜 앞서가나 보다 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투표를 하거나, 또는 많이 앞서니까 나는 투표 안 해도 되겠지 하고, 이런 선거 여론조사가 실제 이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는 조사는 하되 공표는 하지 마라. 그 공표하기 전에 여론조사는 윤 후보가 상당히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도 있었고, 또는 오차범위 내라 하더라도 한 4, 5% 이 정도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았거든요. 왜 그럴까?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시작한 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단일화 이펙트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느냐,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기자가 볼 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? 확언할 수는 없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투표는 상대적인 거니까 반대쪽이 투표를 뭔가 좀 더 위기의식에 더 투표를 많이 하게 만들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은 좀. 정확히 알고 계시네. 그러니까 저도 3월 3일 이후부터 3월 9일 그 투표날까지 민주당 또는 민주당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아주 수십 통 정도 받았어요. 절박하다. 우리가 지금 지고 있으니까 좀 지지해달라. 이렇게 민주당 그 의원이나 아니면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 아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돌리고 해서 우리 그 후보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영향으로 지지율이 조금 좁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반대로 후보 단일화가 이제 되다 보니까 선거에서 당락을 미치는 3요소가 선거 구도, 그 다음에 인물, 그리고 이 바람이라고 하거든요. 이번 20대 대선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좀 높았지 않습니까? 정권 교체 바람이 좀 어느 정도 있었고, 우리 편은 1명, 상대편은 2명. 그러면 상대편은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혼자 나온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? 이런 걸 구도라고 하는데, 윤석열, 안철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야권 후보는 1명으로 정해진 거예요. 이재명 후보는 이제 진보 성향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명 더 있다 보니까 진보와 보수로 굳이 나누자면 진보는 어쨌든 2명의 후보가 유력한 그 정당 후보가 나왔고, 이 보수 정권 교체를 바라는 후보는 1명으로 압축이 됐으니까 윤 후보에게 좀 유리해진 거 아니냐. 선거 구도도 유리해지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도 있고, 근데 이러다 보니까 윤 후보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전망이 나왔던 거죠. 그래가지고요,
선거 막바지에 이재명 후보가 구도도 불리하고 바람도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니까 인물론을 자꾸 강조했어요. 나는 성남시장도 잘했고 경기지사도 잘한 성과를 낸 유능한 대통령 후보다. 유능한 경제 대통령. 맞습니다. 그래서 유능 대 무능 이런 프레임으로 이 지지층을 좀 결집을 했는데 글쎄요 많이 따라붙긴 했는데 약간 뭐 2%는 아니지만 0.7% 정도 좀 부족해서 윤석열 후보가 신승을 거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선거가 정말 막판에 갈수록 이 후보의 결집력이 굉장히 강해서 진짜 선거가 한 2, 3일? 하루 이틀만 더 늦게 치러졌으면 정말 진짜 몰랐겠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른바 공표를 못하는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도 이제 공개할 수 있거든요.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그 윤석열,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투표일에 가까워지면서 점점점 좁혀드는 것이 이 수치로 확인이 됐거든요. 하루나 이틀만 시간이 더 있었어도 뒤집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아쉬워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.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고 어쨌든 투표일은 일찌감치 정해지지 않았습니까? 그 날짜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선거다. 이번 20대 대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? 완전히 해소됐습니다.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.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나올 만큼 워낙에 이 대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저 정도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 유권자 수준이 아마 세계 탑 수준일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는 치열하게 선거전도 치르지만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승복하는 문화가 지금 자리를 잡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개표가 다 끝나기 전에 먼저 이 패배를 인정하고 이 당선자인 윤석열 그 당선인을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까? 민주주의를 시작한 것은 역사는 짧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박빙으로 치러졌지만 아무런 잡음 없이 대선 끝나고 나서 모든 국민들이 그 결과에 수긍을 하고 또 패자는 패자대로 승자는 승자대로 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?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어떤 척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.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좀 자랑스럽다.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. 비호감 대선이란 말이 나올 만큼 선거 기간 동안 정말 눈살 찌푸리는 일도 많았고 정말 보기 안 좋은 일도 정말 많았지만 이제는 다 끝나고 정말 평화롭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선거는 경쟁은 불가피해요. 국민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? 그 후보는 여럿인데 한 명만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제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승복을 하고 새로 국정을 책임진 윤석열 당선자가 우리 국민 전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구블레 정치보기기 어떻게 잘 보셨나요? 다음 주에 다시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